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한국기원 이전 건립과 의정부시의 바둑 스포츠 도시 추진을 기념하는 2021 의정부 바둑 페스티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토크쇼 바둑 미래를 그리다 신개념 바둑 토크쇼를 진행해 볼 텐데요. 저는 진행을 맡게 된 김일중입니다. 자, 이렇게 또 환영의 박수까지 보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예, 2021 의정부 바둑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바둑 미래를 그리다에서는 바둑계 안팎의 그야말로 대단한 우리 바둑 관계자분들 모시고 의미 있는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의 출연진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역사상 가장 강한 시대 중심에 서 있다. 세계 랭킹 1위 신공지능 신진서 9단. 한국 바둑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한국 바둑 국가대표팀 코치 박정상 9단. 바둑 전문가이자 전문 방송인 프로기사 한혜원 3단.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김학도. 바둑계의 미래를 진단한다. AI 전문가 송은영. 바둑을 사랑한 남자 칼럼니스트 김태훈. 바둑 전문 기자 정아람. 네,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이 바둑과 관계된 각계각층의 우리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 어떻게 본인의 소개 영상 좀 마음에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진서 구단입니다. 예. 우선 저는 바둑은 구단일지 몰라도 이런 토크쇼 자리에는 사실 9급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입담도 이제 구단이신 분들과 함께 해서 사실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좀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 제 목소리 전문가로 봤을 때 이 아. 목소리가 우리가 듣기 편안한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 그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은 바둑을 듣 때 저희가 오디오를 들을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 그렇군요. 말하면서 앞으로 계속 바둑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안정적인 오디오 신진서 구단 반갑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저 입담 구단 또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또 마이크를 들어 주셨어요. 예, 원래 좀 소개를 한 다음에 마이크를 듣는데 괜찮아요, 김학도. 네. 예, 감사합니다. 몇 단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급수가 한 18급, 19급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둑은 잘 두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바둑을 사랑하는 바둑의 딸 한혜원의 남편이 되니까 바둑의 사위라고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둑계의 사위. 네, 바둑계의 사위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학돌로 불러주십시오. 김학돌. 예. 근데 저는 소개 영상 보고 이분의 이름을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워낙에 또 박학다식하시고 실은 어떤 분야든 자리를 딱 잡으시면 정말 능수능란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김태훈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팟컬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바둑 참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끊임없이 이제 바둑 TV의 애청자로서 그러시군요. 시청자로서 지금까지도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최근에는 월간 바둑의 칼럼 영화와 바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둑에 굉장히 또 애정이 있으셨군요. 저랑도 이제 같이 이미 연관이 있으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예. 월간 바둑의 신진서 구단의 바둑 기보를 해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누가 누구를 해설했다고요? 야.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 우리 구단과 함께 바둑의 또 이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옆에 저는 실은 우리 JTBC에서 나오신 우리 정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기자님도 저 바둑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세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좀 오래 배웠고, 한 5년 정도 바둑을 좀 집중을 해서 맡았기 때문에 또 바둑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는 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 현장 리포터 하듯이. 예. 직업병이 있어요. 그렇죠. 네. 현장에 나와주신 우리 정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성함에서 벌써 아우라가 느껴지는 우리 박정상 구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정상입니다. 예. 그리고 실은 우리 AI 전문가로 또 소개가 됐습니다. 소개 영상에 우리 송은영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AI 전문가라기보다는
AI는 AI 부서에서 개발하죠. 저는 그 만들어진 AI를 어떻게 하면 우리 바둑 이용자분들께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게임으로서 잘 제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에 더 가깝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돌의 어머니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연결고리를 찾으셨네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돌의 어머니. 예, 그리고 또 이제 새 아이의 어머니이자 바둑계 사위를 또 데리고 살고 있는 우리 한혜원 삼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바둑 프로기사 한혜원입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한국 바둑리그 감독을 맡아서 아까 소개 영상에 예. 감독할 때 이제 찍었던 사진 영상을 넣어주셨더라고요. 예. 이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너무 예쁘게 아, 실물이 방송을 훨씬 해주셔가지고 나으세요. 진짜 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예쁘고 잘 나왔습니다. 정말. 예. 네.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시고 바둑에 대한 이야기조차 다양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의정부 바둑 토크쇼 바둑 미래를 그리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한 숨막히는 영토 전쟁. 바둑. 영토의 주인이 무수히 바뀌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바둑은 인간의 곁에 존재했습니다.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놀이의 역할뿐 아니라 오랜 역사와 삶의 철학을 담은 바둑은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 1인자의 등장이 시공간을 가리지 않았기에 바둑 최강국의 명예 또한 특정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바둑 최강국을 향한 패권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부 조남철 선생으로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한국 바둑은 바둑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세계 최강국의 영예를 차지하기까지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한국 바둑의 가장 찬란한 순간은 과거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 바둑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나요? 파트 1. 과거, 바둑이 지나온 길. 네, 오늘 바둑 미래를 그리다는요. 과거, 현재, 미래 총 3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과거, 바둑이 걸어온 길, 지나온 길입니다. 자, 이 시기를 직접 경험한 프로 기사분들의 이야기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박정상 구단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워낙에 바둑사에 또 통달을 해서 바둑 들려주는 남자로 통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오늘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과거라고 할지라도 옛 선조들의 사료들을 보면 바둑이 뭐 삼국시대부터 쭉 나오지만 거기까지 저희가 파고들기에는 오늘 너무 좀 깊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근현대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토크를 진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오히려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바둑하면 뭐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이미지 그리고 바둑의 과거 할 때 딱 떠오르는 어떤 장면 이런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바둑을 잘 두지도 못하고 직업으로서 바둑을 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기억을 해보면 뭐 해외에서 스포츠 선수라든지 프로 바둑 기사분들도 우승을 했다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귀국을 하시면 그 왜 시청 앞 광화문 광장에서 목에 꽃목걸이 걸고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핫퍼레이드 하던 거를 어린 시절에 TV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4대 일간지라고 하는 일반 신문에서 보면 꼭 바둑 기보를 해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지면이 무조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신문에 참 한자도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처럼 바둑을 스포츠로 인지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는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스포츠로 이미지가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태릉 선수촌에서도 유일하게 아침 운동을 안 하는 바둑부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러움을 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아침 운동을 안 하는.
아 그렇군요. 예. 자 저는 아까 우리 송 팀장님이 뭐 과거 정말 우리 바둑 기사 분들의 이제 카퍼레이드 장면 저도 기억나거든요. 스포츠 일면에 막 실리기도 하고 현재 1위인 우리 신진서 구단은 과거의 바둑에는 어떤 또 기억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일단 제가 바둑을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5살 때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 전에 아마 이창호 사업님께서 성적 세계대회 우승을 하기 시작하실 때부터 이제 그때가 아마 고스트 바둑왕 나왔을 때죠. 아 만화책으로 그죠? 고스트 바둑왕이랑 이창호 사업님 이제 두 시너지가 합쳐지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하신 바둑 학원에 한 50명도 채 안 됐던 학생들이 뭐 100명에서 150명 네, 거의 학원에 이제 자리가 없어서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네,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찼던 기억이 있고 일단 제 기억에 그런 기억이 남아 있고요. 예. 네. 5살이면 실은 이제 유치원 그죠? 그 정도 나이잖아요, 네, 그죠?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도 나이인가요? 아니었고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집일 때, 네네. 야 뭐 인형놀이 하거나 뭐 로봇 갖고 놀 때 바둑돌을 갖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인형보다 바둑돌 먼저 만진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5살 때 바둑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1인자가 됐고요. 저는 예. 그 어렸을 때 제가 바둑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1990년인데요. 그때 제가 7살 때 바둑 시작할 때 그때가 딱 이제 바둑 교실 붐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0년생인 신진서 선수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예전에 보면 그 80년대 말에 이제 조은현 국수님께서 응창기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카파레이드가 그때였고 그게 이제 폭발적인 계기가 돼서 또 이창호 구단이라는 천재 소년이 등장하면서 이제 사회적 이슈와 함께 부모들이 바둑 교실로 아이들을 보냈던 그런 시절을 제가 겪어서 그 당시에 진짜 바둑 학원이 동네마다 너무 많았고 네, 그랬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 외에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 바둑의 어떤 현대 바둑에 있어서 가장 굵직한 사건이라면 예와 도에서 스포츠로 간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인공지능의 등장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바둑에 관련된 관계자분들의 어떤 기억과 그것을 일반적인 어떤 애호가의 입장에서 본 기억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봤어요. 왜냐하면 조은영 구단이 그 응창기배에서 우승했던 해가 아마 88년이었나요? 88년 맞습니다. 카퍼레이드를 했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 카퍼레이드가 바둑 기사의 처음이자 마지막 카퍼레이드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제 예와 도를 가지고 이제 바둑을 배웠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은 이제 프로 바둑 기사들의 태도였고 일반적인 시청자나 팬의 입장에서는 바둑은 철저히 스포츠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나오는 그 바둑에 대한 기사들은 물론 일본 기원 소속이긴 합니다만 한국인인 조치훈 구단이 일본에서 본인방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명인이 됐다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을 때 일본 기사들을 상대해서 이겼다 하는 스포츠의 승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조은영 구단이 응창기배에서 우승을 했을 때도 사실은 그것을 예와 도의 어떤 그 태도로서 일반인들은 봤던 게 아니라 중국 기사와 일본 기사를 그 다 이기고 돌아온 한국의 승부사다. 말하자면 스포츠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월드컵을 우승했다 하는 의미로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은 바둑을 과거에도 이미 스포츠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 바둑은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부분 이제 바둑이 TV의 중계 이외에 그 신문에서의 어떤 기보 해설을 통해서 바둑을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많은 이 바둑 해설가들이요, 기보 해설가들이 굉장히 문학적인 소양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바둑 기보를 해설하실 때 이 수가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걸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할 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합은 우리가 스포츠로서 인식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땐 또 하나 이것이 어떤 문학의 형태로서도 바둑을 그 배워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바둑을 좋아하시는 이제 팬의 입장에서 바둑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주시고 어떻게 그런 걸 진짜 다 기억하고 계세요. 참. 예.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이제 박정상 구단께서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를 살짝은 경계할 수 있는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뭐 도와 예에서 이제 스포츠의 영역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바둑의 현재 시점으로 한번 주제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최고의 기사들이 한국 바둑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영광의 순간을 지나며 한국 바둑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예와 도의 영역에서 스포츠라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탈바꿈. 바둑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바둑진흥법 제정 등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바둑을 지키고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바둑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시대의 변화를 최전선에서 맞이합니다. 엄청난 변화를 마주한 바둑.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바둑은 어떤 형태를 하고 있나요? 파트 2. 현재 바둑이 마주한 상황. 네, 두 번째 파트입니다. 현재 바둑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예와 도로 인식되던 바둑이 현재는 이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탈바꿈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바둑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혼란스러운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한혜원 3단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바둑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도와 예의 종목으로 있다가 이제 스포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둑계 내부에서도 사실 혼란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적응을 잘해서 굉장히 또 바둑은 스포츠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대중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가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 이게 또 내부와 외부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여러 가지에서 변화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해설자들이 박정상 구단 대 신진서 구단의 경기라고 했지 박정상 선수와 신진서 선수라고는 표현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가 좀 스포츠로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선수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스포츠로 바뀌면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과거에 이제 이세돌 구단도 본인이 배웠던 바둑은 지금의 바둑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스포츠로 갔다고 해서 꼭 이기고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좀 글로써 보전을 한다던가 이런 문화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한국 바둑이 좀 갈 길이 아직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승부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신진서 구단이란 표현이 좋습니까? 신진서 선수? 예, 어떠세요? 일단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네, 전 둘 다 네, 좋거든요. 예, 신 선수. 네. 예. 자, 현재 바둑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십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어릴 때 배웠을 바둑을 배울 때는 그래도 스포츠보다는 좀 예도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더 이기고 나서도 많이 조심스럽고 네, 상대를 많이 배려하고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아직까지도 사실 예도 쪽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으로 이제 스포츠처럼 엄청 좀 격앙되게 해설도 할 수 있고 좀 해설자분들도 이제 좀 더 재밌게 많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바둑이 가진 성질 자체가 좀 예도와 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스포츠와 예도 좀 어느 정도 서로 잘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최정상에 있는 선수조차도 지금 과도기의 개념을 그죠? 조금은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스포츠의 개념으로 넘어간다면 그 스포츠의 개념과 그 예와 도의 사실 스포츠라고 한다면은 이기면 환호하고 그렇죠. 뽀뽀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일례로 제 아내하고 같이 그 바둑은 아닌지 바둑 뭐 백발백중 제가 지니까 오목을 이렇게 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목을 해서 제가 2판 3승을 하는데 제가 3승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 기쁨의 쾌감을 으아! 했더니 예. 당신은 승부사로서의 꽝이야. 어디서 그런
이겼으면 상대 진 사람을 배려해야지. 제가 한번 교육을 한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승부사에서도 스포츠에서 예를 가장 중시하는 게 바둑이구나라는 걸 전 생활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서도 두 분의 관계가 뻔히 좀 그려지는. 예, 저도 이제 뭐 축구 중계를 해본 또 캐스터의 입장에서 만약에 스포츠의 영역이다 하다면 바둑을 자 오늘 박정상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진서 구단 2집을 앞서가네요. 축하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중계 톤이 스포츠는 보통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박정상 이걸 막아내네요. 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저기 있다 둬야 되는데요.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중계가 이루어진다면 글쎄 스포츠 어색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LG배 같은 경우 3시간 바둑이라 한 7시간 대구를 하는데 7시간 동안 못합니다. 자신 있어요. 못하겠어요. 예. 자, 또 현재 계신 우리 정아람 기자님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취재나 보도에서 다루는 또 현재의 바둑의 느낌은 어떠신지. 네, 제가 그 미디어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언론사들이 바둑을 다루는 뭐 태도나 비중 같은 게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뭐 일간지에서 바둑 고정면이나 아니면 기보 해설이 있었고 또 세계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을 하면 일면 톱을 장식을 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흔한 일로 이제 국가적인 뭐 축하하는 일로 이제 다뤄졌는데 사실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뭐 단신으로밖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축소가 된 거죠. 근데 이 원인이 뭔가를 파악을 해보자면은 사실 결정적으로 마케팅에서 바둑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둑은 분명히 그 아날로그적인 측면에서 그 고유의 장점과 매력이 충분한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걸 어떻게 포장하고 노출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잘 살아남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매력을 외부로 발산하는데 실패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디어 환경에서 이렇게 잘 노출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좀 요즘 시대에서 약간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 김태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둑이 스포츠냐 예와 도냐 이걸 왜 논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둑은 스포츠입니다. 바둑은 예와 도입니다라고 하나로 규정되는 순간 나머지 다른 측면의 장점은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바둑은 무엇입니까라고 그냥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은 바둑을 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답을 찾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정의를 나만의 정의로서 세상의 정의를 다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골프를 레저라고 부르고 누구는 스포츠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바둑에 대해서 왜 그런 하나의 정의로 꼭 모든 것들을 맞춰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둑으로서 성공한다라면 어떠한 직업으로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둑의 미래를 보여주고 또 4,300년 동안 살아남았던 이 위대한 게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게임보다 가장 역사가 오래됐으며 그 오랜 역사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건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알려주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바둑에다 계속 그 어려운 어떤 의미만을 자꾸 부여하려고 한다면 요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젊은 신세대들이 과연 바둑을 두려고 할까요?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야 라고 한번 같이 둬보지 않으렴? 이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마케팅의 출발점이어야지 바둑은 스포츠인가요? 바둑은 예와 도인가요?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대답은 바둑을 두는 각자가 찾아내는 문제지 바둑 기원과 프로 기사들이 정해주는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진짜. 네, 예.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좋은 글을 읽는 듯한 그런 말씀해주시니까 굉장히 숙연해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둑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융통성을 가지고 좀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예전에 무한도전 이제 흑과 백편에 제가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네, 서울시를 이제 각 구별로 놓고 이제 땅 따먹기 식으로 이제 각 구를 차지해 나가면서 이제 흑색 우산을 차지하느냐, 백색 우산을 차지하느냐, 이제 다른 게임들을 통해서 이렇게 게임을 해나가는 방식이지만 기본적으로 바둑은 집이 많은 팀이 이기는
경기다라는 것을 거기에 굉장히 잘 녹여냈어요. 그때 실제로 그 무한도전 흑과 백편을 보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둑을 배우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바둑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지 않더라도 그냥 바둑이 흥미로워 보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집이 많으면 이기는 경기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신선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둑 한 판 배우려면 경기도 룰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런 거를 오히려 우리가 바둑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스스로 선입견에 의해서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까 네. 김태훈 씨가 말씀해 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거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바둑을 어떻게 다르게 보여줄 것이냐. 거기서 저는 새로운 재미들이 생기고 거기에 열광하는 팬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러다 보면 바둑계 스타도 많이 그렇죠. 만들어지고. 결국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스타들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열광할 수 있는 선수들이 보여져야 저는 자연스럽게 많은 팬들이 이 바둑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변화의 모색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송 팀장님이 지켜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현재 바둑. 저는 이제 이 게임 산업을 로 대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바둑 인구가 점차 줄다 보니까 게임 이용자도 줄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그래서 정말 절실히 바둑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바둑 인구 저변 확대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게 바둑이 취미나 여가 생활로서 포지셔닝 하는데 실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로를 느끼거나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피로를 풀고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고 재미를 느끼고 또 하게 되고 근데 바둑은요. 바둑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게 바둑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금방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사운드가 없잖아요. 되게 정적이고 그리고 바둑 한 판을 19줄 바둑을 한 판을 두기까지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취미나 여가로 대하는 대중 일반들이 점점 소수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점까지 어떤 일정 수준의 접점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바둑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게 하는 어떤 컨텐츠라든지 재미와 리워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접근을 조금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려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든지 어떤 틀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벗어버리고 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그런 마인드와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바둑이 진입장벽이 높은 게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바둑을 쉽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서점에 참 많은 바둑 입문서들이 나와 있고요. 그 바둑 TV에서도 끊임없이 초보자들을 위한 바둑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배우는 건 본인들이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 게임이다를 알려주면 돼요. 저도 사실은 바둑에 빠져들게 됐던 것들은 신문에 났던 기보였어요. 거기서 그 박지문 선생님이 쓰셨던 그 수많은 기보들 중에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무협지와도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바둑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들. 조충 구단이 어떻게 그 휠체어대국을 했고 사카다 구단이 어떻게 바둑은 슬픈 드라마라고 이야기했으며 또한 조은영 구단이 얼마나 많은 그 전투에서 전신이라는 별명을 얻어냈는가. 이런 이야기들에 빠져들면서 바둑은 저 혼자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둑의 룰을 가르쳐야 되고 정석을 그걸 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 경기에 목숨을 걸었던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했던 인물들은 누구이며 이걸 통해서 한중일 삼국이 얼마나 지난 수십 년간 치열하게 싸워왔고 그 과정마다 얼마나 많은 드라마가 있었는가. 저는 차라리 한국기원에서 아주 노련한 드라마 작가를 한 명 고용해서 드라마 한 편을 만들어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많은 바둑의 발전에 기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바둑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의 방법도 수단을 저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그 오픈카를 타고요. 네. 계속 출퇴근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저 오픈카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세계 랭킹 1위 신진서다. 그러면 예. 나도 바둑 둘래. 그거 많은 젊은이들이 그치. 뛰어듭니다. 마치 저 유럽 축구 호날두처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실은 바둑의 좀 마케팅 이런 것들의 좀 아쉬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바둑계의 현재를 이야기할 때 저희에게 또 놀라운 점을 보여줬던 인공지능.
그렇죠?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 또 우리 정한람 기자께서 있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이벤트 대국이라고 알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가는 기분으로 취재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전승할 거라고 많은 분들께서 예측을 했었고, 그냥 뭐 알파고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AI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들 생소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인류가 쌓아놨던 그 바둑을 무너뜨리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일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패하게 되면서 이 엄청난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첫날 느꼈던 AI에 대한 공포,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침투했고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할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심에 굉장히 휩싸였고, 또 바둑이라는 그런 가치와 전통이 무너져서 앞으로 사람들이 바둑을 좀 소홀하게 하거나 이제는 좀 바둑이 기억에서 잊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둑이 그런 인공지능의 침투를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뭐 바둑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주목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당시 또 현장에 계셨다고 하니까 실은 그때 네네네. 저희 지켜보시는 분들도 저 앞에서 두고 있는 저 안경 쓰신 저분이 알파고냐? 아자황 박사님. 네, 네. 그죠? 아니면 그냥 전원 코드를 뽑으면 이기는 거 아니냐? 뭐 정말 다양한 이제 우스갯소리도 많이 나올 정도로 충격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박정상 네, 부장께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 3국이 끝났을 때 이제 0대 3이 됐잖아요. 저는 0대 2까지도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아서 이세돌 구단의 3연승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게 3대 1간지에 실렸던 아주 전문가 같지 않은 전문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3대 0을 당하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제가 끝나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2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예. 정말 제가 평생 바둑을 해왔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이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일 없을 까다라고 좀 많이 맹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정말 바둑계 전체가 너무 큰 충격에 휩싸인 그런 기억이 네,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에게 패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충격이어서 사실은. 네, 이세돌 구단을 굉장히 믿었기 때문에 3대 0으로 무너져서 눈물이 났었고, 근데 또 그 이후에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AI 인공지능은 그대로 발전을 또 해나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발전을 해나가면서 사실은 지금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프로 기사들 중에서도 오히려 인공지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사, 그러니까 기력이 높을수록 가장 잘 또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잘 받아들이면서 더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기사들은 그렇게 또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관점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4국을 제가 검토실에 앉아서 이제 거기 서봉수 구단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 검토하시는 걸 이제 같이 보면서 다행스럽게도 제가 가서 본 날 이겼어요. 78수라는 뭐 그 묘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기면서 그날 되게 즐거운 축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뛰던 사람이 기차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이미 그것은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온 진보이자 발전이지 우리의 패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차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인간이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둑 기사들에게 저는 오히려 이 알파고의 사건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건 뭐냐면, 드디어 인간이 바둑의 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둑의 신으로부터 직접 바둑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왜 인간의 패배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더 강해질 텐데. 제가 바둑계에 있는 분들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전성기의 조훈현 구단, 이창호 구단이 와도 저는 지금의 신진서 구단을 이길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둑의 신에게 지금 사살을 받고 있거든요. 역사상 최강의 기사들입니다. 한중일의 기사들은 바둑 역사상, 바둑의 4,000년 역사상 최강의 기사들로 지금 구성돼 있어요. 말하자면 인간의 바둑은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쳐다봐야지. 이것을 인간의 패배라고 받아들인다라면, 그러면 자동차의 발견은 인간의 두 다리의 패배이고, 그렇죠? 기차의 발견 역시 인간의 어떤 이동 수단의 패배이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네, 거죠. 함께 예. 발전하고 잘 이용해 나가면 그걸 우린 된다는 진보와 발전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까지 가장 최강의 아무튼 예. 당시에는 패배였습니다. 예, 졌잖아요. 예, 스포츠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저도 그날 네. 돌아가면서 쓴 소주 참 많이 마셨어요. 그만 둘까? 예. 잘 두지도 못하는 바둑이지만 막 이러면 하나 이제 전환점으로 삼자라는 말씀. 진짜 공감이 되네요. 맞네요. 예. 발전.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신진서 구단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일단은 그 당시에 제가 아마 랭킹 한 2, 3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한국 랭킹 그때 만약에 제가 알파고와 대구를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네, 한 판을 이기는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1승 4패로 대패를 했지만 이게 과연 이세돌 사업님의 패배였나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히려 이세돌 사업님의 승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 게 그 1승으로 인해서 사실 또 많은 것을 지켰고 바둑에 대한 또 뭐 자긍심 이런 걸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뭐 이세돌 사람이 존경스럽고 바둑인으로서 오히려 바둑을 더 좀 네, 좋아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일단 인간 바둑이 사라지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대구를 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럴 것 같네요, 진짜. 네, 맞아요. 너무 완벽하다 재미가 보니까 없어요. 네, 인간끼리 바둑이 실수도 나오고 또 이제 뭐 스토리도 있고 네 훨씬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인간이 이제 그냥 인공지능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이제 해설할 때도 더 재밌고 보기에도 더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등장이 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바둑 팬분들이 보시기에 원래 좀 프로가 신적인 존재였다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외에는 사실 큰 단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보여준 수들이 놀라웠거든요. 그 5선에다 돌을 뒀을 때 해설자들이 다 소리를 질렀어요. 저기다 돌을 둘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근데 인공지능이 인간과 다른 수를 보여준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둔 거의 많은 수 중에 대부분의 수가 인간이 뒀던 수와 거의 흡사하게 뒀습니다. 그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지난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기계의 신에 거의 근접한 수들을 다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가진 진보라는 것이 놀랍도록 가까이 와 있다는 이야기고요. 프로 기사님들은 이제 승부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1승 4패라고 하는 성적을 보고 인간이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둑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세돌 구단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세돌 구단의 별명은 존 코너예요. 터미네이터에서 그 기계 인간을 물리쳤던 마지막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가 기록할 거다. 기계를 이겼던 마지막 인간이라고. 그것이 바로 이세돌 구단에 정말 대한 엄청난 기록이죠. 바둑 애호가들의 마지막 평가예요. 자, 이 시점이 이제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시점이 될 텐데요. 바둑계가 과연 어떤 자세로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